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바람 이재영 백동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혹시 투자하고 있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또 현대차 가지고 계세요? 현대차가 요즘 많이 떨어집니다. 10만원 밑으로 내려온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2019년 기준입니다. 순이익이 3조 1,856억 원이었던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뛰어넘은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이 있어요. 바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뭐 계속 스마일이실 텐데 카카오가 그렇죠. 네. 아직 그 불확실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 바로 언컨택트, 줄여서 언택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종목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네. 근데 이 두 개의 주식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해가면서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왔다 갔다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의 판도를 이 두 개가 바꿔버리고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카카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74% 이상 올랐거든요. 야, 그렇게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그것도 한두 달 사이에 예. 약 8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 30% 이상 올랐어요. 예. 그 5월 26일 날 시가총액이 그 8위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5월 22일 현대차가 시가총액 9위였는데 네. 그걸 밑으로 끌어내고 9위로 카카오 올라간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은 다른 것까지 잡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네이버의 경우 시가총액 그 4위자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데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카카오가 현대자동차보다 이익이 괜찮냐? 이익이 나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이 더 많이 났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참고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지난 1년간의 순이익이 3조 1,800억이에요. 네. 근데 카카오의 1년간 순이익은 마이너스 3,419억이에요. 아, 그때 그랬습니까? 네. 2019년 작년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네, 12월. 네. 작년 1년 동안 순이익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랬어요. 3조 4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생겨요. 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 자체만이 주시장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주시장의 분위기 그 자체 그리고 당장 이 영업이익이 작더라도 성장성에 의한 영업이익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미래 가치가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높게 주시장에 작용해요.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충족의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래 가치 때문에 더 성장을 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나요? 우선 이제 카카오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2020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실적을 봤더니요. 그 회사 창립 이후에 역대 최고 매출을 나타냈어요. 8,684억. 그러니까 1월, 2월은 코로나에 별 영향을 안 받았겠지만 3월 한 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으니 영업이익이 882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1분기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카카오 매출액이 얼마를 보고 있냐면 3조 8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4,500억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카카오의 이제 하반기의 성장 동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인증 시장에 최근에 공인증서가 없어졌어요. 공인증서가 없어지면서 사적 인증으로 돌아서는 것 중에 카카오페이가 인증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엄청난 자리를 했어요. 거기에다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커머스 등의 비즈니스가 모두 다 우호적인 그런 경기 속에 손익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찬스가 그래요? 할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올랐는데도? 그렇죠. 예, 카카오는 이렇고요. 여러분 이번에 네이버 갑니다.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역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2020년 1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7.4% 증가한 2,215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증권가에서는 올 네이버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1% 늘어나는 7조 2,800억 정도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40% 가까이 늘어난 9,700억, 약 1조 정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하반기 실적을 굉장히 전망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크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잡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 맞아요. 저도 이용해봤으니까. 네이버 웹툰, 이 웹툰의 그 글로벌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흑자 전환도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금융 사업이 본격화되고 스마트 채널 출시로 광고 매출이 서프라이즈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이버 역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바라보고 자,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미래 전망을 좋게 예측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섣불리 넘기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에 사야 적정가에 내가 샀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이 적정가는 14만 원일 때 샀으면 좋겠죠. 지금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25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원래 증권사의 목표가가 24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미 카카오도 26만 원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26만 원 넘어섰는데 둘 다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걸 보면 24만 원에서 목표가를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할 것은 증권사가 내놓는 증권 주가의 목표 지수는 그때마다 달라요. 주시장이 계속 올라오면 목표가를 계속 수정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목표가가 뭘 근거로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권사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19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투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전신이 카카오의 전신은 지금 다음 카카오라고 하지만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탄생했어요. 네이버도 그때 창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검색 사이트로 떴어요. 그 다음에 원택 비즈니스가 많아지면서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전 국민이 또 스마트폰에서 메신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SNS의 수단으로. 근데 이 SNS 수단에서 결제도 하고 SNS에서 저축도 하고 SNS에서 쇼핑도 하고 SNS에서 배달도 시켜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플랫폼이 되거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활성화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비대면 소비가 급성장하면 두 기업 실적 역시 미래 성장성과 두 기업의 실적 자체가 다 잡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 우량주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래프 한번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서워서 못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올라갔으면 항상 그래프들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조정을 좀 받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상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상투 받으면 그렇게 배가 아플 수 없어요. 나중에는 다시 오른다고 생각을 해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량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는 어떤 수익을 계속 창출해내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상 수익 기준 대비해서 주가 손익 비율 퍼라고 하는데요. 퍼가 60배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떠버린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단기적인 조정으로 팍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견해예요. 팍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죠.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종목은 급등한 주시장의 모습에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전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요. 이게 팽이라는 주식을 들어봤죠. 팽. 네. 팽,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끊임없이 주가의 신기록을 기록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마다 그냥 그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단기적 조정을 한 번씩 네. 보였어요. 그래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1990년의 냉전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몇몇 소수의 기업이 기술이 성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간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의 리스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냉전 상황이 돼요. 플랫폼의 독자적인 독점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게 정부의 규제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쿠팡이나 무슨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여기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반드시 거쳐간다. 이게 조정 보일 때 살 수 있는 찬스다. 이런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 좀 사서 이걸 대비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 국민 주식 투자 시대라고 가언이 아니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 2개를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협찬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주식시장 전체를 예측하다 보니까 너무나 핫해서 한번 오늘 다뤄봤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